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A 연구실 김진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의 스파스 어텐션에 이어서 풀 어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 제안된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과 프로토타이핑 메모리 컴프레션을 적용한 어텐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서베이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 논문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은 쿼리와 키 매트릭스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기존의 어텐션을 선형 계산을 통해 어프로시메이트 함으로써 t제곱이었던 쿼드라틱한 계산량을 OT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존 어텐션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QK 트랜스포즈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한 후에 밸류 매트릭스를 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QK 트랜스포즈 연산이 쿼드라틱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시퀀스 랭스 t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는 스탠다드 어텐션에서의 이 QK 트랜스포즈를 Q-K- 트랜스포즈로 디스인탱글드 해서 컴플렉시티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리니얼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기존의 QK 트랜스포즈를 먼저 계산하고 V를 곱했던 것과 달리 K- 트랜스포즈와 밸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가 쿼리를 곱해줌으로써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T로 줄입니다. 이 과정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모델 차원의 스퀘어 루트 값만큼 나눠서 노멀라이징을 해준 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어텐션을 계산했던 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에서 그 노멀라이징 하는 팩터 이 DK와 소프트맥스의 분모를 제외한 것을 unnormalized attention score 매트릭스 A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 햇을 가지고 아래의 식을 통해 다시 레귤러하는 그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 햇 계산을 어떻게 선형 계산으로 바꿀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이를 커널 펑션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특정 쿼리 i에 대한 키들의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은 왼쪽 식과 이 식과 같이 쿼리 i와 모든 키 간의 시밀러리티의 전체분의 특정 키 j에 대한 시밀러리티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각 키에 대응하는 밸류 j에 곱해 모두 더한 것이 쿼리 i에 대한 어텐션 밸류가 됩니다. 기존의 어텐션은 이 시밀러리티의 값으로 쿼리와 키의 이너 프로덕트의 익스포넨셜 값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의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먼저 이 시밀러리티 함수를 일반화해서 커널 펑션을 사용해 쿼리와 키를 커널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고 커널 스페이스 상에서의 내적 값을 쿼리와 키의 시밀러리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QK 트랜스포즈를 먼저 계산하고 그에 대해 밸류 매트릭스를 곱해줬던 기존 방법과 달리 타이 키 J 트랜스포즈와 밸류 벡터를 먼저 곱할 수 있게 됩니다. 쿼리는 i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쿼리는 i로 고정되어 있어서 시그마를 키랑 밸류에 대해서만 취해주면 이 파란색 식과 같이 키와 밸류를 먼저 외적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들의 합과 쿼리를 내적해 줌으로써 쿼리 i에 대한 어텐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커널을 사용한 어텐션 연산이 소프트맥스 역할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지 성능을 비슷하게 하는 커널 펑션을 쓰는 모델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맥스의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근사할 수 있는 커널을 쓰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리니얼라이즈드 된 연산과 기존의 연산을 이제 연산량 관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셀프 어텐션 연산은 아래 보이는 이 그림처럼 쿼리와 키의 트랜스포즈 연산을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t 제곱의 연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취해주어 이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에 밸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서 다시 t의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어텐션 연산을 커널 펑션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을 때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쿼리와 키를 각각 커널 스페이스로 보내고, 이제 키 벡터와 그에 대응하는 밸류 벡터만을 외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t만큼의 연산량만 필요합니다. 각 키에 대한 키밸류 내적 값을 이제 키와 밸류의 외적 값을 다 더해서 그 더한 벡터에 이제 쿼리와 내적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t만큼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리니얼라이즈드 셀프 어텐션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t 제곱의 연산량을 여기선 t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리니얼라이즈드 셀프 어텐션이 기존보다 훨씬 그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연산량 자체를 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처럼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 A와 밸류 매트릭스에 대한 곱의 연산량은 이제 차원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L이 지금 그 문장 시퀀스 길이라고 했을 때 L 제곱 D고, 이제 우항의 커널을 사용하였을 때 이 경우를 살펴보면 키와 밸류의 외적을 먼저 수행해서 이제 LMD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고, 이제 이 M by D 행렬과 L by M 행렬과 M by D 행렬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LMD가 또 한 번 필요해서 이제 얘는 이제 더해도 리니어한 연산량이 되고, 여기는 이제 L 제곱 때문에 쿼드라틱한 연산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량이 줄어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텐션이 이렇게 한쪽 방향만 주어졌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쿼리가 어텐션을 줄 수 있는 키에 대한 외적 값을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쿼리와의 내적을 수행을 해서 어텐션 매트릭스를 산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커널을 사용하면 쿼드라틱했던 연산량을 이제 리니얼라이징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커널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이며, 두 번째로는 키와 밸류를 외적한 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어소시에이션을 어그리게이트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모델들이 나뉘는데, 먼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커널 펑션으로 L 펑션 플러스 1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피처 매핑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제 닷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기존의 어텐션을 이제 근사하기 위해서 이 커널 펑션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 L 펑션을 사용한 커널 펑션을 사용해서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을 수행했고, 그로 인한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하니까 기존의 트랜스포머의 성능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고 속도는 훨씬 단축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을 때 이제 에러 레이트를 8까지 낮춰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한 기존의 어텐션과 가장 성능이 유사하고, 소요 시간은 이 비교군 중에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맥스 연산보다는 훨씬 3배 이상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리니얼라이즈드 된
그 어텐션을 사용하기 위해 이 심플 피처 맵을 사용한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랜덤 피처 맵을 이제 커널 펑션으로 사용하는 퍼포머라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랜덤 피처 맵은 직전에 이야기한 리니어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아예 소프트맥스의 지수함수를 근사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랜덤 피처 맵은 보신 것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 W는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링한 이제 웨이트가 되고, 이제 여기서 지정해준 게 hx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따르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는 이제 풀이의 변환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고, 이러한 펑션이 지수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보신한 것과 같은 티오름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하는 이 커널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x와 y를 각각 커널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고 이들을 내적을 하면 그 평균값이 이제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피처 맵을 사용하면 소프트MX 함수처럼 그 시밀러리티를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는 이 커널 펑션이 그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제 근사하는 언바이어스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 피처 어텐션은 이제 퍼포머 버전 1과 유사한데요. 여기서 달라진 것은 이제 쿼리와 키를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하기 전에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hx가 항상 1이라는 것 외에는 퍼포머와 동일한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랜덤 피처 어텐션은 이제 시퀀스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기존의 어텐션 매트릭스 연산 후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하면은 그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이제 스피드가 매우 떨어지는데 이 랜덤 피처 어텐션은 속도가 매우 조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메모리 자체도 기존의 소프트맥스 방식이 이제 그 랜덤 피처 어텐션보다 훨씬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랜덤 피처 맵을 사용을 했을 때 아까 언급했듯이 언바이어스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넌 네거티브한 어텐션 스코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함수를 따져보면 이제 음수값이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음수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첫 번째 버전의 퍼포머를 수정해서 다시 발표한 이 두 번째 버전의 퍼포머는 이제 hx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항상 넌네거티브하고 언바이어스드한 어프로치메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퍼포머 버전 1과 그냥 랜덤 피처 어텐션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어프로치메이션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커널 매핑도 제시를 하였는데 이 렐로 함수를 쓰는 이 함수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매우 긴 태스크에도 적합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그 오소고널함을 이용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피처 맵을 아래와 같이 제안을 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봐야 할 것은 이제 어그리게이션 룰입니다. 커널상의 키와 이제 그에 대응하는 밸류의 외적값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를 단순히 더해서 메모리 매트릭스에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보다 선택적으로 중요한 어소시에이션만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여러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메모리라는 것은 각 쿼리 i에 대해 전체 J의 키 중에
현재까지의 키에 대한 커널상의 키랑 그에 대응하는 밸류의 외적값의 정보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메모리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를 업데이트할 때 이 어소시에이션을 선택적으로 어그리게이트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이 많은 논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펑션으로 랜덤 피처 맵을 사용하는 이 아까 말씀드린 랜덤 피처 어텐션은 새로운 어소시에이션을 어그리게이트 하는데 이제 게이팅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현재 키까지의 어텐션에 대한 레이트를 이제 GT라고 하고, 이제 현재 시점의 인풋 값에 대한 리니어한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이 GT는 학습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어텐션 정보와 현재의 정보를 게이트를 통해 가중치를 줘서 어그리게이트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정보는 점점 있게 되고 현재 정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어그리게이트 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의 단순 합으로 메모리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메모리 매트릭스의 이제 캐파시티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write and remove를 반복을 해서 이제 캐파시티로 확장하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 방식은 이제 자세히 한 식은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제 현재의 인풋 xi에만 디펜던트하게 학습되는 이 베타 i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 i 값에 따라서 현재 새로 들어온 밸류와 직전까지 키값과 메모리를 모두 반영하여 만든 이 vbar을 이제 가중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vi가 현재 그 밸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밸류를 이제 만들어내고, 메모리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할 때는 새로운 밸류와 키의 외적을 이제 메모리에 더해주고, 그 기존의 밸류와 키의 외적 값은 이제 빼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무브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새로운 키에 대해서 이제 write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종합하여 설명을 하자면, i번째 키와 직전 메모리 매트릭스 wi-1의 어소시에이션 이 vbar i를 구하고, 현재 시점의 그 밸류인 vi와 방금 구한 vbar i의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메모리 매트릭스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커널 펑션을 이용해 기존의 어텐션을 리니어한 연산만으로 근사한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과 달리 쿼리 또는 키 밸류 페어 자체의 개수를 줄여서 연산량을 줄이는 쿼리 프로토타이핑과 메모리 컴프레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쿼리의 개수를 줄이는 것, 이제 쿼리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고, 키 밸류 페어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메모리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 키와 밸류 페어를 여기서는 메모리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쿼리 프로토타이핑은 몇몇 개의 프로토타입인 쿼리가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메인 소스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특정 포지션의 쿼리 디스트리뷰션을 카피해서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하거나, 이제 나머지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디스크리트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채워서 이제 그 특정 개수의 쿼리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쿼리 중에 이제 이보다 더 작은 개수의 쿼리 프로토타입을 이제 뽑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연산량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쿼리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클러스터드 어텐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쿼리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쿼리에 대한 클러스터를 찾고 각 센트로이드가 되는 쿼리를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쿼리인 이 QC만 가지고
이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인식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은 기존의 어텐션 스코어 계산 방법과 같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이제 전체 밸류에 대해 곱해서 이제 센트로이드에 대한 어텐션만을 반영한 이제 밸류가 계산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 쿼리에 대한 밸류를 그 클러스터 내의 모든 쿼리들에게 그 같은 밸류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들 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그 클러스터 개수만큼의 개수만큼의 쿼리만 가지고 어텐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풀 어텐션보다는 연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풀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보다 클러스터드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에러 레이트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속도는 에폭당 그 학습 속도를 훨씬 줄였고, 그리고 특히 수렴 속도가 훨씬 줄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 쿼리를 이용하는 모델로 인포머라는 모델도 있는데, 인포머의 경우에는 쿼리 스파르시티 메저먼트를 제안을 해서 이 메저에 대해 상위 6개만의 쿼리를 뽑아서 이들에 대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만 계산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나머지 쿼리에는 그냥 디스크리트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부여를 하는데, 여기서 쿼리 스파르시티 메저먼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쿼리의 어텐션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냥 디스크리트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값을 기반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중요한 쿼리라고 보는데, 그 근거는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 그 디스크리트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하고 차이가 클수록 몇몇 키의 도미넌트한 어텐션을 주는 중요한 쿼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과 디스크리트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과의 그 분포 차이가 클수록 중요한 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키와 밸류 페어 개수 자체를 줄여서 메모리를 줄인 어텐션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그림처럼 키와 그에 대응하는 밸류를 제거하거나 컴프레션 해서 더 적은 수의 키 밸류 페어만을 가지고 어텐션을 수행하게 돼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낮출 수 있습니다. 메모리 컴프레스드 어텐션이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스트라이드를 준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키와 밸류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커널 사이즈 K에 따라서 줄어드는 키 밸류 개수가 달라지고 어텐션을 계산할 키 밸류 페어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 안에 바닐라 트랜스포머보다 더 긴 시퀀스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셋 트랜스포머와 루나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 페어를 어떤 하나로 취합을 하기 위해서 트레인업을한 글로벌 노드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노드가 키 밸류 페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풋으로부터의 정보를 키 밸류 정보를 이 노드에 취합을 해서 여기에 취합된 정보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인포머 같은 경우에는 키 밸류에 대해 선형으로 사용을 시켜서 원래의 인풋 랭스보다 짧은 시퀀스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본 자체가 사용을 통해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어텐션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링포머는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개의 풀링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이만큼만 볼 수 있었던 그 로컬 어텐션과 달리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이만큼 키워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풀링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과 쿼리 프로토타이핑, 메모리 컴프레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 모두 쿼드라틱한 연산량을 가지는 기존의 풀 어텐션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들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기존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속도는 더 빠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논문 연도가 다 최신 논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직 더 연구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어텐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적은 연산량의 어텐션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구들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리니얼라이즈드 어텐션과 프로토타이핑과 메모리 컴프레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